저는 이제 연기가 마음을 써서 몸을 움직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기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 각자의 마음의 어떤 문제들, 마음의 어떤 뭐랄까 장애물들 그런 것들이 자유로운 연기를 하는데 그 연기를 하는 것 자체를 되게 즐기는데 어려움을 준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연극치료라고 하는 이 분야, 이 공부가 연기를 공부하는데 하나의 훈련법, 하나의 배우 메소드로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저의 하나의 메소드로서 큰 역할을 해주고 큰 어떤 힘을 주는 중요한 무언가가 됐습니다. 치료를 기초로 연기를 더 잘할 수 있겠다라고 네. 하는 이유가 왜 그러신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즐거운 그라이아에 놀러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시리즈가 연극치료 어떻으니 두 번째 주자로 이연희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네, 선생님은 또 배우이시기도 하고 전직 네? 그리고 지금 연기 강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고 연극치료사이시기도 한데 현재 하시는 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시는지 얘기를 듣고 싶어요. 네네. 저는 현재 알람 연기 스튜디오라고 하는 곳에서 연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로 어떤 대상들한테 연기 지도하고 계시는 걸까요? 저희는 연기를 배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면은 모두 가르치고 있고요. 매체 연기를 좀 중점적으로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오디션을 보고 싶어하는 사람들부터 한번 연기를 경험해보고 싶어하는 취미로 시작을 하는 사람들 다양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저 연기 가르친 지는 지금 한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대학 졸업을 하고 이제 처음에는 아르바이트처럼 지인의 소개로 개인 레슨을 이렇게 하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학원에 들어가서 하고 한 것까지 다 포함을 하면 한 12년 정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래 하신 가장 중요한 동력? 뭐 그런 게 있다면 뭘까요? 일단 지금에 와서 생각을 해보면 제가 연기를 제일 좋아하는 것 같거든요. 연기를 한다라는 걸 제일 좋아하는 일인데 그걸 가장 순수하게 나눌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저의 마음을 더 이렇게 편안하게 나눌 수 있는 터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연기를 가르치는 현장이. 그래서 계속 하고 있지 않나. 어떻게 연극치료에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이제 연기가 마음을 써서 몸을 움직이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연기를 배우고 있는 사람들 각자의 마음의 어떤 문제들, 마음의 어떤 뭐랄까 장애물들 그런 것들이 자유로운 연기를 하는데 그 연기를 하는 것 자체를 되게 즐기는데 어려움을 준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도 연기를 하면서 그런 걸 느꼈었고 가르치는 입장이 되니까 조금 더 객관적으로 그런 것들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직관적으로 느껴지지만 좀 선무당처럼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오히려 더 악영향을 줄 수도 있는 일들이 일어나는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가 경험했던 적도 있고 그래서 전문적인 어떤 방향들을 공부하고 싶은데 뭐가 있을까, 뭘 해야 될까를 고민을 하다가 제가 이제 대학을 다닐 때 연극치료라는 수업을 들었던 적도 있고 이거 한번 배워봐야겠다. 이게 뭐 해보고 아니면 그만둬야지 하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 배워보시니까 연극치료가 고민하셨던 거에 많은 해결점을 찾게 하던가요? 저는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고 연극치료라고 하는 이 분야, 이 공부가 연기를 공부하는데 하나의 훈련법, 하나의 배우 메소드로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저의 하나의 메소드로서 큰 역할을 해주고 큰 어떤 힘을 주는 중요한 무언가가 됐습니다. 연극치료하고 연기는 다른 분야라고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쵸. 근데 연극치료를 기초로 연기를 더 잘할 수 있겠다라고 네. 하는 이유가 왜 그러신지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연기를 하는 데 있어서 나의 마음을 써서 몸을 움직이게 하는데 어떤 장애물이나 걸림돌이 되게 하는 것을 걷어내 주는데 연극치료가 가지고 있는 힘이 도움을 굉장히 크게 준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내가 이번에 연기해야 하는 이 인물이 누가 봐도 화를 내야 해요. 나는 정확하게 이 상황 안에서 화를 내도록 내 마음이 움직여져야 돼요. 그래서 내 몸이 화를 내는 표현으로 가야 되는데 나는 살면서 화내본 적이 없어. 혹은 화내는 건 나쁜 거라고 배웠어. 그래서 이게 내 뜻대로 잘 안 되는 거죠. 마음도 잘 안 움직여지고 그럼 마음이 없으면 일단 표현이라도 몸으로라도 먼저 해봐야 되는데 그것 또한 어떤 불편함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배우가 그 상황 안에 존재하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그저 흉내내는 정도에 그치는 연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럴 때에 그런 어떤 비합리적인 신념들이 왜 생기게 됐는지 왜 당신에게는
화를 낸다는 게 그렇게 나쁜 일처럼 보이게 되는지 그래서 그거를 조금 같이 나눠보고 그리고 이걸 좀 구분시키는 작업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이것은 연기고 당신의 삶과는 별도로 흘러가는 일이고 여기서 이 인물이 왜 화가 나는지 왜 그것을 참지 못하고 화를 내게 되어야만 하는 건지 구분 지어주는 그 거리두기를 시켰다가 또 밀착도 시키고 네, 이 과정을 이제 결국에는 건강한 사람이 연기를 잘한다. 더 좋은 배우가 되기 위해서 연극치료가 하나의 절차로서 마련되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해석이 되는데 그렇게 이해해도 되는 완전히 틀린 해석은 아니실 것 같은데 저는 그 건강한 배우가 연기를 잘한다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아도 연기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제가 건강한 마음으로 연기를 했으면 좋겠고 저를 만나는 제자들이 건강한 마음으로 계속 오래 연기를 즐기면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것 같아요. 그럼 선생님 연극치료사로는 활동을 하시고 계신가요? 사실 최근엔 하고 있지 않고요. 네, 자격증 이제 따고 네. 초반에는 뭐 개인 작업들을 하다가 지금은 연기를 가르치는 장면 안에서 연극치료의 어떤 요소들을 적용하는 데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끌어다 쓰는 연극치료적인 요소를 좀 아. 예를 들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감정조각상을 제일 좋아합니다. 그 선생님이 네네네. 라사박스 훈련하고 조금 같이 이제 연결시켜가지고 많이 사용을 하는데 그걸 활용하게 된 이제 계기가 연기를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감정이라고 하는 건 우선 보편성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보아도 이 사람이 슬픔을 표현하고 있구나, 지금 이 사람은 분노를 표현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사랑을 표현하고 있구나 라고 보여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것을 감정조각상을 가지고 다루었을 때 내가 그 보편성에서 어느 정도에 있는지 그리고 그걸 체크를 하면서 또 내가 어떤 감정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편적으로만 이해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까지 배우들하고 같이 이제 나눌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좀 보편적인 기준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라사박스와 함께 이제 훈련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좀 더 어떤 개성 보여줄 수 있게 넘어가기에 되게 좋은 도구라고 이제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이제 라사박스랑 감정조각상을 같이 섞어서 많이 이제 훈련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6조각 이야기 같은 경우는 개인 수업을 하다가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처해 있는 어떤 상황이 너무 커서 연기 수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저는 그냥 좀 솔직하게 나누고 연기 수업을 연극 치료적 성향을 가진 수업으로 좀 바꿔서 즉흥극을 해본다던가 수업의 형태를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고 학생이 오케이를 하면 6조각 이야기 한번 해서 즉흥극을 해보기도 하고 네, 그런 것들을 사용하기는 합니다. 그리고 제가 슬픔이나 분노를 잘 표현하지 못하는 학생들한테 자주 사용했던 게 라푼젤 이야기 가지고 라푼젤 이야기 속의 인물들 중 가장 마음이 쓰이는 인물을 골라서 그 인물의 독백을 만드는 작업을 좀 초반에 많이 진행을 하는데 그게 좀 효과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슬픔이나 분노를 조금 만나고 나면 그 감정들에 대해서 아 이게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되게 어렵고 나랑 멀고 내가 못 해내는 감정이 아니구나 내 안에 분명 있었구나라는 걸 많이 깨닫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잘 써요. 앞으로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계속 이제 연기 가르치고 이따금 연극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이 연극 치료라고 하는 게 연기를 훈련하는 하나의 훈련법 메소드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이렇게 뭔가 만듦새 있는 게 될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연기 공부하는 친구들 중에도 최근에 저한테 이제 연극 치료에 대해서 물어보는 학생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하면서 계속 그런 요소들을 쓰니까 저희 학원에 있는 공부하는 친구들은 관심이 많이 생겨 하더라고요. 그래서 배우 훈련을 하는 사람들과 이 연극 치료사들의 어떤 좀 원활한 가교 역할을 예, 뭔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하거든요, 연극 치료가. 그래서 그게 이제 뭔가 좀 편안한 왕래가 되는, 네, 그렇게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연극 전공이지만 연극 치료에 관심이 있는 분들에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어떤 얘기? 연극 치료는 연극 치료사가 되기 위해서든 아니든 인간을 공부하는 하나의 학문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연기를 전공한 사람들도 관심이 있다면 꼭 한번 경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연기하는 방법을 알고 싶다면 알람 연기 스튜디오로 오세요.
오늘은 이현희 선생님 모시고 연극치료가 연기 수업과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또 활용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우리는 모두 즐거운 그라이아이!